죄송합니다. 대련! 국민께 대하여 위례! 이번 일을 교육감은 자성의 계기로 삼아 보다 성숙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최근 이래의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처리되고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어제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구층입니다. 무궁화 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령에 따라 영상에 보신 것처럼 경찰 최고 수뇌부들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일주일을 이어온 수뇌부끼리의 싸움,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될지 아니면 그들의 속사정이 어떨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다시 봐도 이 촌극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김부겸 장관이 휴가를 끝내고 돌아오자마자 부랴부랴 경찰청으로 향했는데 사상 처음으로요, 경찰에 대해서 지휘권까지 발동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거 뭐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두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아이들끼리 싸웠는데 선생님이 와서 자, 이제 사과해, 자, 악수하고 안아주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장관이 차력 격리하는데 옆에 경찰청장이랑 중앙경찰학교 교장이 이렇게 서 있는 그림 자체가 네.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그 사건인데요. 사실 청와대나 그 여당에서 굉장히 이 사건을 예의주시했던 것이 네. 일단 강인철 중앙학교 교장이 이철성 그 청장을 뭔가 질타하는 그런 네. 공개 SNS를 올리고 또 이철성 청장이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정말 이전 투구에다가 진흙탕 싸움으로 이 사건이 계속 비화됐고 네. 심지어 사건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강인철 교장이 검찰에까지 그 이철성 청장을 수사해달라 수사 의뢰까지 했어요. 아하. 이렇게 가면서 검찰까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더 이상 이걸 방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청와대나 그 김부겸 장관 같은 분들이 나서서 일단은 경찰 조직이 더 망가지는 것을 일단은 스톱시키자 네. 해서 나선 건데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정부 여당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시나리오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경찰 수사권 독립이라는 부분으로 가려면 경찰이 이렇게 우습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진흙탕 싸움하고 서로 비리를 서로 들추고 까발리고 이렇게 하는 상황으로 더 이상 가서는 안 되기 네. 때문에 일단 실세 장관이 나서가지고 일단은 봉합을 한 걸로 보이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 일단 수사가 넘어갔습니다. 검찰에서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이 앞으로의 파장이 계속 확장될지. 안 그래도 검찰과 경찰 조직 이제 아주 예민한 문제로 서로 대립하고 다툴 텐데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로 정말 큰 책 하나 잡힌 게 아닙니까? 저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하고 김부겸 장관은 완전히 실책 최악의 수를 돈 거라고 봐요. 아하. 그러니까 심정숙 차장이 얘기했던 대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 조직이 더 우습게 되고 더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장관이 나서서 지금 마무리를 져야 된다라는 제가 그 목표는 알겠는데 수단이 잘못됐다는 거죠. 네. 어제 그림 보세요. 저렇게 해서 차려 경례 죄송합니다. 이거 하면 국민들 우리 경찰 이제 잘할 거야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더 우스워지거든요. 저게 뭐지? 그 이유를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지금 여진이 남잖아요. 그리고 검찰로 지금 수사가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저건 장관이 저렇게 나와서 차력 경례할 게 아니라 인사권 발동해서 그냥 쳐버리면 됩니다. 네. 청장 문제된 두 사람 교체하면 됩니다. 다 유임됐잖아요. 그렇죠. 예. 교체해서 세 사람 딱 해놓고 그리고 나서 싹 마무리 졌어야 되는 건데 네. 이걸 계속 끌고 가게 되면 검찰은 지금 좋죠. 꼰돌이패 딱 들고 볼까? 강인철, 이철성 두 사람 어디까지 가나 이렇게? 네. 자, 일단은 이 김부겸 장관이 차렷 경례해갖고 사과해서 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요,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은 사과를 했지만 뭔가 좀 불만이 있는 듯한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고명정대하게 처리되고 의혹이 해소되리라 믿는다. 글쎄요. 뭔가 좀 애매한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다는 처리가 그럼 누가 처리를 해야 될까요?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네. 수사권을 아직 검찰이 100%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검찰에 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들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일선 경찰들 일하시는 분들은요. 네. 수사권 독립이 현장 경찰들에는 정말 수건 사업입니다. 네. 그거를 최고위에 있는 경찰 간부 두 사람들이 저렇게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얼마나 황당해요. 다만 그러나 이제 약간 김태현 변호사와 저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게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던 지휘권을 발동을 함으로써 네. 오히려 경찰이라는 조직을 저렇게 장악할 수 있는 게 다른 데서도 장악할 수 있구나를 또 보여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철성 경찰청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봉합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면서 모든 게 시간이 가면서 확인되고 정리될 것이다. 이 말은 또 그 말 아닙니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 두 사람 봉합이 됐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서로 입장에서 이 사안을 보고 있는 거죠. 똑같이 이철성 청장 같은 경우는 현재 청장이라는 위치에 있으니까 네. 시간이 가면서 잘 될 것이다. 그건 현재의 내 위치, 청장 위치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강인철 학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 이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겁니다. 정의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이제 고발한 것이 거기서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그 절차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이것이 좀 뭔가 다른 사건이 개입돼서 뭔가 이상하게 되면 나는 가만히 안 있겠다. 아하. 뭐 이런 맥락도 사실 속에 숨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이른바 넘어가지만 과연 앞으로 깨끗하게 정리가 될 건지는 이제 검찰 손에 달린 거죠. 자, 강인철 교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이 두 사람의 이 갈등, 뭔가 표면적으로는 해결이 된 것 같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칼자루와 꽃놀이패는 오히려 검찰이 쥐고 있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드 하나를 더 들게 됐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 상태면은 자, 경찰 내부 분위기 싹 쳐다보면서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일단 한 발 유리한 곳에 검찰이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부 감사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고발이 다 됐잖아요. 이철성 청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본인에게 쓰여진 혐의가 다 맞다고 하면 이제 그게 국정농단때 맨날 하던 직권남용입니다. 삭제해 이거 뭐 이런 페이스북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거, 그냥 네. 직권남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강인철 교장 같은 경우에 또 뭐 직권남용에만 수뢰 혐의가 일단 얘기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지금 경찰청 수사를 하고 특수수사과에서.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것도 컴퓨터로 넘어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컴퓨터에서 수사해서 만약에 두 사람 다 무혐의다, 그럼 상관없는데 두 사람도 혐의가 있다라고 어허. 얘기가 결과가 돼버리면.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이만저만한 타격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검찰과 경찰은 정말 외나무다리에서 이 수사권 가지고 한판 붙어야 되는데 그 수뇌부의 운명이 상대인 검찰의 손에 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컬한 거 아닙니까? 사실요, 이 새 정권 들어와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염두하고 먼저 달리기 스타트를 한 사람 쪽은 경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었고요. 그리고 또 갑질 수사에 아주 정성을 쏟았던 게 경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찰의 갑질 수사도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종문당 회장 갑질 사건 네. 같은 경우를 수사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구속영장을 경찰에 신청했는데 검찰이 반려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지금 범죄 혐의 자체가 소명이 안 됐다라고 본 거니까 저는 이거를 뭐 굳이 지금의 사태랑 연결시켜서 보고 싶지는 않아요. 어차피 검찰도 최근에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법원에 청구를 하는데 범죄 사실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검찰에 청구를 하면은 법원에서 이걸 기각해버리면 그런가요? 검찰도 오히려 창피한 상태고 저희 탑10 팀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근데 했습니다. 국민들의 감정으로 봤었을 때는 아 정말 이장환 회장이 정말 잘못했다. 운전기사분들한테 그렇게 폭언을 하고 폭력도 행사했다고 하니까 하지만 이게 사실 범죄 그러니까 정도를 놓고 봤을 때 구속시킬 만큼 또 중대한 범죄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상황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네. 상황이 그렇게 보인다는 게 여론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 여론이 안 도와주면 경찰도 의지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경찰이 경찰 내부에서 갑질한 건데 네. 이런 거잖아요. 경찰이 경찰 간부를 상대로 해서 갑질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갑질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경찰을 우리가 꽉 쥐고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에 오히려 경찰이 더 어떻게 보면은 증거를 내버린 셈이 돼버린 거죠.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군당 회장 사건은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그런 사건인데 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유가 없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시열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렇게 구속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살펴봐라 라고 돌려보낸 건데 이 상황이고 때가 때인 만큼 이게 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예민하게 지금 구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거든요.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왜 저를 쳐다보면서? 그 항상 이렇게 민감한 문제는 저한테 물어보시죠.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시니까 네. 지금 여쭤본 거죠. 저는 사실 이장한 종군당 회장에 대한 영장은 저는 안 나올 거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 감정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그 초범이고 네.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이제 갑질에 대한 것들이 영장이 나온 예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것도 저는 영장이 안 나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이게 국민의 감정으로 봤을 때 야 구속해야 돼, 잡아내야 돼 이런 감정이 이만큼 있는데 실제로는 영장이 청구돼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네. 실제로 검찰에서도 청구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네. 이게 검찰과 경찰이 각자의 법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순수하게 그것만 보고 한 것이라면 뭐 문제는 없는데 네. 속 내는 자가 알 수는 없으나 약간의 추측을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무리한 추측일 수도 있어요. 네.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영장 나오면 좋고 네. 안 나오면 야 우리는 이 국민의 감정을 생각해서 이 국민이 여론을 아하. 이렇게 이 종군당 회장의 그 구속을 원하고 있는데 검찰이 있는 자 재벌 편에 들어 또 영장을 안 쳤네. 이게 뭐죠? 라는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 있다라는 거.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나오면 괜찮은 좋고. 그런 상황이 네. 있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수사의 지휘권은 누구한테 있지? 우리 검찰한테 있어. 영장 청구는 누구한테 있지? 우리 검찰한테 있어.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게 현실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깔려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실제로 그런 것이 작동하는지 아니면 정말 원칙대로 각자의 영역에서 법 해석이 달랐을 뿐인지는 뭐 내부에 계신 분들만 알고 계시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경찰이 영장 청구해야 될 사안이 아닌데 네. 이 지금 검경 수사권 분쟁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했다. 또 이런 여론이 생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경찰에서 영장 신청을 그러니까 무리하게 했다. 경찰이 비판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한편으로 이제 김 변호사 얘기대로 검찰이 비판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좀 경찰이 너무 이 수사권 조정을 의식해가지고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또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종군당 회장의 이 갑질 사건 일단 경찰이 다시 보충 수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되니까요. 결과 지켜보고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8번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6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